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특강 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스포츠 심리학,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안에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4번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는 새로운 영역들을 각 한 챕터씩으로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역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운동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운동 심리학이라는 다행히도 시험에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 출제되진 않아요. 한 5년 정도 그 영역별 빈도 그 퍼센티지를 한번 채점해 봤을 때 한 7%에서 10% 정도 좀 적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용도 길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건강운동 심리학은 운동 실천에 대한 일반 참여자들의 인식과 운동의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그 운동 실천과 관련된 이론들을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건강운동 심리학은 일반 참여자들이 운동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각각 배우는 이 하위 영역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이론들이 서로의 영역, 서로의 대상들에게 조금씩 계속 교차하고 서로 간에 이제 융합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운동의 지속과 탈퇴 이런 요인들을 건강운동 심리학에서 주로 살펴보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 스포츠 행동, 스포츠를 수행하고 있는 선수들과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겠죠. 그들도 운동을 지속하고 탈퇴할 때 여기서 나온 이론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모든 영역들이 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운동 심리학, 하위 영역으로서의 건강운동 심리학은 일반 참여자들의 운동 행동에 집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강운동의 심리적 효과, 당연하게 좋겠죠. 네, 근데 이러한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건강운동 심리적 효과. 운동을 하면 건강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과한 훈련은 정신건강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참여자들의 운동은 심리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죠. 건강운동 심리와 관련된 가설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라도 우리 풀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왜 심리에 좋을까?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 보니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열발생 가설. 이 가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이 체온이 상승한 것이 대뇌 온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뇌나 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빠르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동이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열 발생 가설입니다. 운동을 하면 열이 올라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의 분리 가설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이유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그러한 공간 혹은 그러한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일단 운동을 하면 운동에 집중을 해야겠죠. 다른 생각을 못하고. 때문에 이렇게 주의가 분리가 돼서 그 스트레스 받는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라는 주의 분리 가설이 있습니다. 타임아웃 가설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모노아민 가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노아민 잘 안 헤어지겠죠. 네, 이 잘 안 헤어지는 거는 딱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호르몬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운동을 하면 이러한 호르몬들
혹은 이 안에 또 다른 어떤 생체에 그런 영향을 주는 신경 절달 물질들이 분비가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정서 변화에 도움을 주더라. 이게 바로 모노아민 가설 혹은 내분기 변화 가설, 호르몬 변화 가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기에서 신경 절단 물질, 내가 잘 모르는 신경 절단 물질이라든가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이건 어떤 이론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 보기 중에서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걸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알면 그걸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많습니다. 뇌 변화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자체로 인해서 뇌 혈관이 증가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정서에 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생리적 강인함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러한 내성을 강하게 도와준대요. 강하게 증진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한다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조금씩 어떤 부하를 자꾸 주죠.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죠. 단련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신체를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받는 그러한 내성을 강화시키는, 그게 생리적 강인함 가설입니다. 스트레스 일반화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리적 강인함 가설, 뭔가 계속 강화시킨다. 스트레스, 특히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나의 그 대처 능력 같은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심리적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지,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시각들이 굉장히 이제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으로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난 좋아졌겠지. 심리적으로 그 긍정적인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은 이제 사실 아주 그 어떤 행동,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이론화되지는 않은 아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빈틈이 많죠. 네. 그래서 가설이라고 부르고, 이 건강 운동과 관련된 심리 이론이 또 몇 가지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라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동을 하겠다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도가 생기면 인간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아가서 계획된 행동 이론이 또 추가됐어요. 개인이 가진 이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이 가진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 태도,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행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합리적 행동 이론은 여기쯤까지, 여기까지가 합리적 행동 이론이에요. 개인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행동 의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의도에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더라. 여기서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긍부정, 호불호를 얘기해요. 그 행동이 난 좋아, 그 행동이 난 싫어. 이러한 내 태도가 의도에 영향을 미쳐. 좋으면 하겠죠.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인데 그럼 안 하겠죠. 그 행동에 대한 내 태도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긍정이라면 의도가 있고 행동을 하겠죠. 부정이라면 안 하겠고. 공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 공부가 싫어. 공부는 좋은 게 아니야. 하면 안 할 거고, 공부는 좋은 거야.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걸 하겠죠.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 규범은 내 주요 타자로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혹은 내 주변의 주요 타자들이 그렇게 압력을 줘요. 그럼 이제 그것이 내 행동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사회적인 압력이 혹은 주요 타자가 나에게 더 의미 있고 내가 그 압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수록 이제 행동 의도는 높아집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해도 별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내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행동 의도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이 주는 주관적 규범. 나중에 요 안에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건강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계획된 행동 이론은 인간을 조금 더 아주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있을수록 행동 의도가 높아진다. 이 지각된 행동 통제 이론은 자기 효능감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그 행동, 공부라고 하면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나는 어떤 문제를 풀 줄 알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느꼈을 때, 난 이건 할 수 있다는 통제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동 의도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자신감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행동 통제력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각된. 내가 지각하고 있는 행동 통제력 정도로.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동 의도가 높아지고 또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강운동 심리 이론에서 특히 이제 요 아이젠, 계획된 행동 이론, 이 아이젠이 이야기하는 행동 이론에 포함되는 요인들, 행동에 대한 태도, 긍부정, 그리고 주변에서 주는 압력, 주관적인 규범들,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걸 수용하는지,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통제 가능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행동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러냐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이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 행동 변화 단계, 그냥 변화 단계 이런 식으로 좀 이론 이름이 혼합이 돼서 사용이 돼요. 어쨌든 변화 단계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어떤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어떤 단계로 변화하느냐. 처음에 무관심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단계로 넘어갔다가 준비 단계, 실천 단계, 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를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단계마다 특징을. 그래서 일단 무관심, 관심 단계는 아직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고 혹은 관심이 없는 단계.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6개월 내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을 때는 무관심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인이 무관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관심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관심 단계는 운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6개월 안에 운동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관심 단계예요. 관심이 뭔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6개월 내 운동할 의지가 있다는 이게 관심 단계. 요 좀 빨간 글씨가 좀 많이 나와요. 다른 검정 글씨로도 좀 얘기가 그 자료들에서는 돌고 있는데 빨간 게 많이 나오고 조금 더 되면 요거까지 조금 미리 기억해 주시면 혹시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을 조금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단계까지 이제 운동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단계로 넘어가요. 준비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이제 1개월 내 운동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고 있을 때는 하고는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틀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조금씩 맛보는 식으로 체계적인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운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준비 단계라고 해요.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어떤 그 운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내가 시간이 언제 날지 그 운동이 어떤 데 좋은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가요. 준비했다가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자, 실천을 했을 때는 규칙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그 틀 안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 단계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6개월이 지나진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6개월이 안 지난 상태.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는 드디어 규칙적으로 아까 그 체계적인 가이드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유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론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보기가 나왔을 때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필요해요. 생태학 이론은 개인의 그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국가적 이러한 내용들이 개인의 행동, 운동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생태학 이론은. 건강신념 모여는 개인이 어떤 이 질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운동을 한다. 그 수준이, 그 건강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위험 자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운동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건강에 대한 자각 정도. 자기 효능감 이런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효능감 배웠었는데 역시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서 내 그런 운동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운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건강 운동을 참여하도록 유지하도록 지속하도록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겠죠.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 2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먼저 행동 수정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도자다 혹은 어느 센터의 이제 체육 지도사다 이런 경우에 이 개인이 운동을 잘 열심히 하네요. 막 가끔 결석이 많아요. 이럴 때 행동 수정 전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방법이 있냐면 이거는 개인이 개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눈에 띄게 그런 출석부를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주고 다음날 내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미리 문 앞에 갖다 놓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곳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환경을 바꿔서 자꾸 개인에게 자극을 주는 거. 이게 행동 수정 전략입니다. 어떤 기구를 아주 가까운 곳에 집에 들여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지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어떤 동기라든가 개인의 그런 실천 의지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계속 의사소통을 통해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운동은 좋은 거고 이게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 유발을 해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지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겠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건강 운동을 실천하는 데 또 영향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개인적인 요인은 내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은지, 시간이 없는지,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뭐 이러한 내 개인적인 배경들이 운동 실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개인이 가진 심리,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운동을 하면서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 특성, 그 운동이 적합한지, 어렵진 않은지, 나에게 알맞은지, 뭐 이런 그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뭐 이런 운동 특성,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나와요. 사회적인 요인은 이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주요 타자들, 내가 속한 집단의 특성들, 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회적 지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주변에 내 주요한 사람들,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내 지도자들, 뭐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 실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좋은 건데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잘 못 받으면 운동을 실천할 때 조금 이렇게 그 실천 지속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이런 구분하는 내용이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는 이 개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파이팅을 넣어준다던가 걱정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도 있고 도구적으로 지지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적인 혹은 물질적인 힘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거죠. 특히 이제 비용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해 준다던가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더 이제 그 친구의 그런 뭔가 시간을 내가 더 써줌으로써 내가 더 일을 해줌으로써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식으로 도구적 지지를 해줄 수 있어요. 비교 확인 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라고는 적혀져 있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의 지지예요. 일단 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자나 과거의 개인의 수행과 정보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정보만을 토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주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확인 지지라고 합니다. 정보적 지지는 경쟁자나 과거 수행의 그런 정보 말고도 어떤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현재 너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정보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필요한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정보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럼 이제 운동이 우울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맞춰보세요. 이 중에 어떤 가설이었는지. 네, 멈추고 풀고 맞춰보세요. 네, 여기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뭐 이런 호르몬, 신경 절단 물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 했죠? 이 외우기도 힘든 모노아민 가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보기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다르게 나와도. 생리적 강인한 가설은 뭐였죠? 그럼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생리적으로 강인함을 주는 거였어요. 어떤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 내성을 강하게 해주는 이게 생리적 강인함 가설이었고 왜냐? 운동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면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심리적 가설은 사회적으로 운동이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 건강해졌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열 발생 가설은 운동을 하면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 뇌의 그런 신경 절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열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 이론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론이네요. 구성 요인을 묵힌 것은 계획된 행동 이론. 개인이 왜 행동을 하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들이 뭐였죠? 맞춰보세요. 네. 개인이 가진 태도, 긍부정, 이 운동 행동에 대한 내 긍부정, 의도. 의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인식. 네, 2번입니다, 답이. 네, 자신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자신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행동통제 인식, 행동통제력 뭐 이런 정도로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행동 이론이 있었습니다. 프로차스카 이런 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론 나왔습니다. 변화하는 단계 이론. 운동 행동이 어떤 단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단계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멈추고 푸세요. 자, 얘기 나눠봅시다. 무관심 단계.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 무관심. 맞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관심 단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뭐 맞죠? 관심 있는 단계였죠. 운동 안 하고. 준비 단계.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네, 준비 단계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운동과 관련된 수집,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된 시점이라고 했어요. 단계라고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실천 단계.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운동을 6개월 이상 해왔다. 아니죠. 실천 단계에서는 하고 있지만 가이드에 맞춰서 6개월 이상 아직 안 한 단계, 6개월이 안 된 단계, 6개월 이상 한 단계는 유지 단계였습니다. 신체 활동 이전의 단계를 거쳐 변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는 운동 행동 이론은 이렇게도 나왔어요. 1년의 단계를 거쳐 변한다. 이 중에서 뭐였죠? 네. 변화 단계 이론이죠. 네, 변화 단계.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변화를 꼭 기억하세요. 방금 그 5단계, 무관심 단계, 관심 단계, 요게 이제 변화 단계 이론이었죠. 그럼 계획 행동 이론은 뭐였어요? 방금 아까 아이젠이 얘기했던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그 안에서 어떤 주관적 규범과 행동 통제 인식, 그리고 그 태도, 운동에 대한 태도, 요거에 대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합리적인 행동 이론은 이 계획된 행동 이론 이전에 나온 것으로 지각된 통제 인식은 없어요. 그냥 개인이 운동에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 사회적인 압력 보고 그걸로 인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이고, 개인은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결정해서, 그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결정을 해서 건강신념 모형은 개인이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심각 상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인지 상태, 자각 상태, 그러한 신념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질병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을 건강신념 모형이라고 했다. 5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실천을 위한 행동 수정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행동 수정, 개인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혹은 개인이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 수정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인지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행동 수정 전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 행동 수정 전략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럼 다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고 풀어보세요. 저는 같이 풀어주고. 자, 운동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환경을 조작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을 수정한 것 같아요. 행동 수정 전략이죠. 어떤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는 인지 전략이죠. 어떤 개인의 내부의 동기의 변화를 주고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지각이나 결석이 없는 회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행동에. 출석 상황과 운동 수행 정도를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이것도 행동 수정 전략에 포함됩니다. 정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걱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지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많이 설명이 되긴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정서적 지지죠. 걱정하는 과정. 정서적으로 힘이 돼주는. 도구적 지지는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비교하기는 경쟁자나 자신의 과거 수행과 비교를 해줌으로써. 정보적 지지는 운동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지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운동 심리와 관련된 5번째 지도사 시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